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로 해커스 학원에서 오픽을 강의하는 임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6월 기출형 특강 공부해 보실 텐데요. 공부하시기 앞서서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최신 기출형 분석집 꼭 다운받아 주세요. 자, 여러분 문제 꼭 답변해 보시고 저랑 강의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오픽 문제 2번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처음 문제 들을 때 문제 파악하시고 두 번째 문제 들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할지 개요 세우기를 꼭 연습하셔야지 그 연습이 안 되면 시험 보다가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말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가 막히는 바람에 시험이 잘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자, 오픽 시험은 필기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듣고 두 번째 문제 듣는 동안 빨리 답변의 개요를 세워보시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시작해 보십시오. Please tell me about your house. Where is it located? What does it look like? Which one is your favorite room? Please tell me everything about your house. Please tell me about your house. Where is it located? What does it look like? Which one is your favorite room? Please tell me everything about your house. Have you had any problems at home? For instance, a piece of furniture or home appliance could be broken or damaged. How did you handle the situation? Have you had any problems at home? For instance, a piece of furniture or home appliance could be broken or damaged. How did you handle the situation? Pick one of the problems you've mentioned and tell me about what happened in detail. Pick one of the problems you've mentioned and tell me about what happened in detail. 자,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기출형 특강 강의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다뤄드렸거든요. 그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다뤄드린 문제도 있고요. 특히 집묘사 같은 경우는 몇 달 전 특강에서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을 거예요. 형용사를 사용하라. 이 집을 묘사할 때 방이 몇 개고 물건이 뭐 있는지 얘기하지 말고 나의 느낌 그리고 다양한 패턴 써라. I like my house because it's mine이 아니라 What I like the most about my house is 이런 패턴을 써야 된다. 계속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There are 3 bedrooms and 2 bathrooms. In the living room, there's a TV, a sofa, a table.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집묘사 얘기할 때 near ABC station, subway station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학생분들 답변 이렇게 듣다 보면 다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야? 전부 다 템플릿 같은데? 근데 그 템플릿에 형용사는 왜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계하세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템플릿이
애초에 원어민이에도 점수는 별로 안 나올 법한 템플릿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픽은 it's all about 형용사잖아요. adjectives가 되게 중요하니까 형용사를 잘 써주시는데 문제는 집에 생겼던 문제점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말미에 이 문제점에 관한 단어 몇 개를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 돌발 주제 가구다. 그럼 가구 맨 마지막 문제는 과거에 생겼던 문제점이에요. 돌발 주제 휴대전화다. 그럼 휴대전화 마지막 문제도 거의 휴대전화 사용 중 생겼던 문제점. 기술 제품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이슈. 당신이 기술 제품 관련해서 혹은 가전 제품 관련해서 겪었던 문제점. 여행에서 겪었던 안 좋았던 경험. 그러니까 오픽의 과거 경험은 최근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곤란했던 경험, 문제가 있었던 경험, 뭐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게 이제 오픽의 과거 경험의 4가지 가장 굵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생겼던 문제점은 집이 안 나오더라도 건강에 생겼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날씨 때문에 곤란했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I had a problem with something. 뭐뭐와 문제가 있었어요. I had a problem with 이런 패턴은 누구나 오픽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I have a problem with this. 이건 생활회화에서도 중요하고요. 여기 문제가 좀 있다네. 이거 문제 있다 얘기할 때.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 시제 쓰는 거겠죠. 과거 시제 써서 설명을 하는 거. 자, 여기까지만 답변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오픽은 모든 문제가 콤보로 나오죠. 설명 경험도 있고 설명 비교 경험도 있고 설명 콤보도 있어요. 이렇게 시제를 잡고 장난을 치면서 다양한 문제를 물어볼 때 저희 집은 이렇고요. 현재 시제와 형용사를 써서 말해볼게요. 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어요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자세히 묘사를 했을 때 IH 레벨은 집중하세요. IH 레벨 분들. 이번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내가 뭘 더 말하겠어요. 넘어갈게요. 해도 IH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저희 학생들 수강 후기를 보면 학생분들이 좀 놀라실 때가 있어요. 신규 학생분들이. 뭐 시험 시간 16분에서 17분 답변했더니 IH 나오더라고요. 보통 문제 2번씩 듣는데 7, 8분 정도 소요되죠. 그러니까 총 시험 시간 40분인데 33분을 15문제로 나누면 오픽은 15문제니까요. 15문제로 나누면 2분 정도가 떨어지는데요. 15문제를 16, 17분 여기서 문제 2번씩 듣는 시간 빼면 11분에서 12분 동안 답변했다는 건 한 문제당 답변 시간이 1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창한 사람일수록 답변 길이는 잘 빼는 시간이 줄거든요. 유창성이 중요한 거지 분수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또한 어떤 게 있냐면 나 선생님 수업 듣고 수업 들었는데 바로 IH 나왔다, AL 나왔다 했을 때 뭐 한두 문제 정도는 패스하거나 못했어요 라는 답변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도 좋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집에 생겼던 문제점 하나 자세히 묘사해봐 라고 했을 땐 이미 아까 문제점을 얘기해서 할 말이 없는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 했던 말 복사 붙이기 하듯이 또 얘기하시면 페널티 받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은 2가지 이유로 페널티를 받아요. 앞에서 했던 말도 암기한 답변이 되어버리고요. 2번째, paraphrasing 불능자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얘기하는 건 paraphrasing 하지 못하고 좀 더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AL 결정해주기 위해 당신이 아까 집에 생겼던 문제점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좀 디테일한 말하기를 난 들어야 당신에게 AL을 줄지 말지를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해봐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자세히 했어요. 넘어갈게요 해도 AL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설명, 경험 콤보해. 할 말 없으면 하나는 답변 안 하고 넘어간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학생분들한테 일단 선택 주제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픽의 선택 주제는 총 12개가 있고 그 중에 2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콤보로 3문제씩이니까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거 고르십시오. 저는 콘서트, 공원, 캠핑, 해변, 카페 전문 전가기를 좀 선호하는데요. 선생님 영화 보기는 어때요? 했을 때 제가 겪어본 학생분들 중에 영화 보기를 잘 답변한 학생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의 줄거리라든가 그 경험 같은 걸 쉐어하기도 좀 어려워하시고 영화 보기 전후에 하는 일도 있고요. 영화 산업 관련 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영화 산업 관련 루머나 이슈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영화 보기도 저도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콘서트 보기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고르세요 라고 어떤 선생님이 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나는 콘서트에 관심도 없는데 콘서트 보기를 안 골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여가 활동에서 2개 이상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주제를 쭉 보시고 본인이 친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걸 고르시되 가장 중요한 건 돌발 주제랑 겹치지 않게 세팅하는 겁니다. 일단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SNS에 글 올리기 같은 경우는 돌발 주제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많아요. 2번부터 4번까지는 SNS 관련 문제였고
5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집에 관한 문제였는데 7번부터 9번까지가 소셜미디어에 관련한 문제다. 그러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가 겹쳐 나오면 이거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아까 보셨죠? 집 묘사해봐. 너희 집에 생겼던 문제점 말해봐. 그 문제점 중에 하나 자세히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주거 개선이랑 색깔이 굉장히 겹칠 수가 있고 얘네들은 돌발 주제 모임이나 친구 같은 거랑 겹칠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오전에 수업하고 와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우리 실강 학생분이 저 만나기 전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쇼핑 관련 문제가 돌발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롤플레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발과 겹치는 걸 세팅해 놓으면 공부량이 줄겠죠. SNS에 글 올리기와 인터넷은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요. 같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취미나 관심사인 한 개 이상 고르셔야 되는데 음악 감상하기 말고는 고르실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현강에서는 손을 들어보라고 해요. 본인이 악기 연주하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고르셔도 됩니다. 출제율도 높더라고요. 제가 악기 연주하기 선택하면 거의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중에 하나는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리하기도 굉장히 좋은 주제인데 요리하기는 선택 주제로 좀 별로인 이유가 돌발의 음식 관련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은 요리하기에서 3문제 나왔고 음식 관련 문제에서 3문제 나왔으나 그 학생은 음식 관련한 표현을 배울 때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후기에 3개 해서 음식 얘기만 6개 했는데 선생님하고 맛있다, 맛이 좋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6개 푸는 게 즐거웠다. 그런데 이 애완동물 기르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택해본 학생분들 후기가 나름 그래도 할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집 강아지 귀엽다. 그리고 걔랑 산책한다 말고는 할 말이 없어서 이게 공원 가기 같은 주제랑 같이 나오면 은근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추 하나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만만한 주제는 음악 감상하기고 저 주제야말로 형용사 쓰기 정말 좋은 주제인데 그런데 운동 항목도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혼자 하는 운동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건 요놈의 하이킹, 트레킹은 하이킹은 등산만을 뜻하지 않아요. 등산을 포함한 야외에서 걷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kind of leisure activity, 레저 활동이고요. 트레킹은 빡센 하이킹을 뜻해요. 막 군인들 행군이나 캠핑을 동반하는 어떤 챌린징한 하이킹을 트레킹이라고 하는데요. 쟤는 출제율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고르실 거면 롤플레이든 일반 세트든 대비를 하셔야 되고 조깅 걷기는 출제율이 낮아요. 자전거도 출제율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 항목도 고르면 되게 잘 나와요. 이 중에 하나 정도가. 선택 주제 마지막 항목이 휴가나 출장인데요. 이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집에서 갇혀 보내는 휴가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 지난 시험에 집에서도 3문제 나오고 집 휴가도 3문제 나와갖고 완전 망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집 얘기하는 거고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집이 아니고요. 멀리 안 떠나는 휴가예요.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노는 휴가입니다. 친구를 만나시든 예술의 전당 가서 공연을 보시든 남산에 가시든 서울에 바닷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시면서 해변에 가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집 휴가는 좀 휴가가 짧아서 집에서 스테이케이션 보내면서 그냥 레스트업 푹 쉬는 휴가예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도 괜찮은 주제인데요.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살짝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소개가 항상 1번이죠. 웜업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여러분 오타니도 몸은 풀고 경기에 들어가요. 그 천재 같은 선수도요. 오픽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2시간 정도 꼭 웜업으로 쉐도잉 연습하고 답변 연습하고 혀 좀 풀다 가십시오. 저도 강의할 때 제일 힘든 게 한국어 하다가 영어 하다가 한국어 하다 영어 하는 게 이게 쓰는 근육이 아예 다르거든요.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이 꼬이고 어버버버하게 되는 게 좀 어려워요. 제발 혀도 좀 웜업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는 채점관이 자기소개 채점하지 않죠.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다 대부분 암기오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소개의 가치는 내가 시험 가서 첫 문제로서 긴장감을 좀 내려놓고 웜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점수에 포함되진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2번에서 3번, 4번이 국내 여행 관련 문제가 나온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 가기가 나오면 약간 색깔이 겹쳐요. 그런데 여기서 5번에서 7번이 기술이 아니라 지형이 나와버리면 지형 보통 첫 번째 문제가 당신네 나라 지형 소개해봐. 당신네 나라 사람들 야외 활동 뭐 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너희 나라 어디 가봤어? 어렸을 때 가본 데 혹시 특별한 데 있어? 야외 활동 뭐 했었어? 그러니까 색깔이 좀 비슷한데요. 실제로 저희 학생 시험에 국내 여행 해변 가기 지역이 나와갖고 이 한 문제 안 풀고 IH는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표 레벨은 AL이었어요. 특히 AL은 다채로운 게 좋아요, 답변이. 그래서 국내 여행을 고르게 되면 여행 관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살짝 있다. 그리고 오픽은 이렇게 콤보로 나오고 반 정도 선택, 반 정도 돌발, 그리고 롤플레이. 지난달 특강이었던 롤플레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선택 주제 말입니다. 돌발이랑 겹치지 않게 자유롭게 고르시고 여러분들이 12개를 골라야 되는데 12개가 다 채우기가 힘들다. 내가 선호하는 주제는 9개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이 강의 듣고 있는 선생님 강의나 제가 추천하는 주제 몇 개 거기다 넣는 겁니다. 선택 주제를 뭘 고르시든 여러분의 성적은 돌발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보겠다는 거죠. 오픽 돌발 주제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서 안 다뤄본 돌발 주제 없네요. 제가 오픽 기출형 특강에서 다 다뤄봤네요. 거의 25개 정도 되거든요. 오픽의 돌발 주제가 25개고 이 중에 2개 정도가 랜덤하게 3문제씩 콤보로 출제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픽은 돌발 주제를 왜 저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어디 한번 외워보세요. 못 외우실 겁니다. 당신 영어 실력을 실제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돌발 주제는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워크플레이스에 관한 특강도 했고 작년에 미용실에 대한 얘기도 했고 네이버링 컨트리부터 지역, 날씨, 산업, 은행, 패션, 교통, 집안일 이걸 다 했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안일 거들기를 배우면서 가전제품도 생각하셔야 되고 가전제품을 배우면서 기술과 교통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 교집합적 부분의 단어들이 강의에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주제 하나하나 날 잡아서 하면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 10년 있다 시험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롤플레이도 한 60여 개의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픽은 여러분이 예상한 거에 항상 밖으로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 올릴 궁리를 하셔야지 요거 주제 대비해서 어떻게든 해봐야지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오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어의 유창성과 전달력, 어휘력이지 선택 주제를 뭘 골랐다고 해서 이걸 골랐다고 해서 저걸 골랐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고 레벨업 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연습하시고요. 자, 그래서 have you had any problems at home? For instance, a piece of furniture or home appliances could be broken or damaged. How did you handle such a situation?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바가 그래요. 혹시 문제가 있었던 적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가구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돌발 주제죠. 가전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 에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에바의 모든 문장에 답변하실 필요도 없으며 네, 저희 집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저번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비둘기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떻게 잡지도 못하겠고 좀 약간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어놓고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회사 갔다 오니까 나갔더라고요. 약간 이런 답변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에바가 예시를 들어서 가전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고 가구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에바의 예일 뿐이고 이걸 꼭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유창성, 과거 시제 이걸 설명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죠. 오픽 답변할 때 답변을 바로 시작하시면 오히려 페널티 받게 되십니다. 외워온 답변 같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well, 이렇게 필러로 시작할 때도 있고 off the top of my head 일단은요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고 에바의 문제에 oh, that's a pretty tough question to answer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고 honestly, 이러고 쉬면서 시작할 때도 있고 답변 좀 즉흥적인 척 꼭 시작하시고요. think of, 떠올리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 기출 문제 중에 당신의 나라 유망산업 말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에 그 유망산업이 겪었던 문제나 그 분야의 문제나 이슈가 있었던 거 말해보세요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AL이죠. Honestly, nothing serious comes to mind right now. I can't think of any major problems right now, so could you give me a moment? Could you give me a moment? 그러니까 AL을 맡고 싶으시면 come to mind 이런 표현을 외우시면서 nothing serious come to mind right now. Well, I've experienced a lot of small issues. 여기서 중요한 건 I've experienced.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영어로 이루어진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시면서 주인공이 현재 완료를 몇 번 쓰는지를 세보시면 현재 완료를 못하면 영어 자체를 못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머야 오랜만이야 또 영어로 It's been a long time. How have you been? 현재 완료는 아주 기본적 소양인데 IH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현재 완료 가능은 함.
AL 레벨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완료 정도는 되게 가볍게 그냥 툭툭 쓸 수 있는 레벨이 어드밴스 레벨이기 때문에 일단 영어 회화 자체에서 I experience, 난 늘 경험한다. I experienced, 경험했다. I've experienced, I've never experienced. 현재 완료 연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란 유형이 아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에 I've experienced a lot of small issues. 이 문장이 붙어 있어야 돼요. I've experienced. First of all, I live near a university area. 나는 대학가에 살아요. So like these days, 요즘에 I've been having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외우셔야겠죠. 이걸 과거라면 I had a hard time. ing 쓰면 뭐뭐 하면서 I had a hard time studying 어쩌고저쩌고 뭐뭐를 공부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Had a hard time,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the noise coming from nearby shops. 제가 대학가에 사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에바가 너희 집에 가전제품 고장난 적 있어? 아, 그런 건 없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내 대학가 살거든. 너무 시끄러워. So especially in the evening, 저녁 때 말이야. There's not much I can do about it. can의 강세 좀 빼주세요, 여러분. I can do 그럼 부정문처럼 들려요. I can do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you know. So I usually wear noise cancelling earphones at home. 집에서 noise cancelling 이어폰 끼고 있다고. 이게 우리 집에 생긴 문제점이야. 많은 걸 겪었는데 내가 대학가 살거든. 정말 시끄러워. That's a pretty serious problem to me. 나한테는 큰 문제야. That's all이야. 여기서 끝나도 IH는 충분하네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Another problem I had was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해야 될 패턴이에요. I also had a problem with A. Also, there was a problem with B. 이런 일반적인 패턴만 반복하지 마시고 Another problem I had was 하면서 상대방의 어텐션 끄는 이 화법을 좀 써보시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쓸 수 있다고 생략해놨지만 그런 능력도 좀 보여주셔서 Another thing, another problem I had was like with my washing machine. 내 세탁기가 it was very old and broke down. It was very old, 오래됐고 it broke down, 고장났어. I tried to fix it by calling the customer service, but you know, they said the parts were too outdated to repair.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오픽 시험 보러 가실 때 old, 낡았고 outdated, 시대에 뒤처졌고 약간 구닥다리인 이런 정도 단어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편하게 너희 집에 문제, 너 핸드폰에 무슨 문제 생겼던 적 있어? 고장났어 얼마 전에. 너무 오래됐거든. 그 새 거 샀지 뭐. 그렇게 세 문장 정도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장황한 말을 하면서 문장 다 틀린 것보다 훨씬 점수가 높으실 겁니다. Fortunately, 다행히도 my landlord replaced it with a new one.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landlord가 이 집주인이죠. landlady는 집주인이 여성분일 경우에. 근데 예전에 우리 학생 한 분이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the owner of my apartment, 내 아파트먼트의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죠. 아, 이 단어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렵구나. 집주인이라는 단어. 그럼 여러분 솔루션이 있어요. 수리하기에 부품이 너무 오래돼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했더니 못 고친다는 거야. 사실은 집주인이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집주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모를 때 말입니다. Fortunately, you know, I was able to get a new one, you know, at a really good price, which was good. 할 수 있는 영어로 커버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명절을 수업하다 왔어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항상 여쭤봐요. 친척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친척? Relatives죠. 근데 친척이 떠오르지 않으면 I spent time with my family, with my cousins, 사촌이라고 해도 되고 family members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제발 우회하세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거기서 계속 뚫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표현으로 우회하세요. 한마디로 우리 집주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엉망으로 이상한 단어를 쓰는 것보다 I bought a new one. Fortunately, 다행히도 새 거 샀어요.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These kinds of problems at home weren't easy to deal with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해결하다, 처리하다. 과거형은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형은 dealt with가 아니고 dealt with. 그러니까 오픽이 알고 있어요. 오픽 채점관이 사람들이 과거 시제를 똑바로 모른다는 거. So these kinds of problems at home weren't easy to deal with on my own. 저것도 AL 표현이죠. 나 혼자 살아요를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I live by myself. 다시 해볼게요. I live on my own. 보통 I am 레벨 정도 되면 I live alone 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안일 거들기에서 들었던 흥미로운 답변은 I have to do all the chores alone because I live alone.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답변이 길어질수록. 아는 단어가
alone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살거든요. But I think I did a good job. 잘한 것 같아요. You know, handling them by myself. 나 혼자 알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Pick one of the problems you've mentioned. 자, 지금까지 설명한 문제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IH는 됐고요. AL 줄지 말지 고민이 돼서요. 그러니까 설명, 경험 콤보가 진짜 어려운 콤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다 말해서 할 말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So, well, I believe I've already gone over the issue I experienced at home in detail. 혹은 I think I've already covered everything. 혹은 I believe I've explained it in enough detail. 뭐 아무거나 I've already told you almost everything about the problems I experienced at home을 하시든지 그냥 다 얘기했어요. So I think there's nothing more I can really add at this point. There's not much to add. 말할 게 없네요. So can I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H는 무조건 나와요. 지난 시험에 IH가 안 나온 이유는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형용사 몇 개 안 썼기 때문이고 템플릿 외운 티 팍팍 났기 때문이지 한 문제 패스했다고 IH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AL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As I mentioned earlier, 저 단어가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거 썼다고 무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패러프레이징하고 좀 더 틀고 색다른 답변을 해야 돼요. 아까 답변 색깔이 핑크색이면 같은 계열이면 좀 더 빨간색으로 가야 된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거 외웠다고 as I mentioned before, as I told you 했다고 해서 앞에 했던 말 복붙하듯이 복사 붙이기 하듯이 그대로 하시면 페널티 말고는 받을 점수가 없어요. As I mentioned earlier, my neighborhood can get pretty noisy. Since I live in a university area, there are like tons of restaurants or like bars nearby. Especially on Friday nights,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You know, the streets get extremely. 이런 게 이제 AL이죠. 부사를 써야 AL이 나와요. IH는 부사 없어도 돼요. Extremely, especially, personally, technically, probably, possibly, relatively, literally. 이런 부사가 있어야 AL이 나오는 거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야, 허심탄회하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럼 허심탄회하게 같은 부사. 도무지 나는 네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같은 부사. 요즘은 날씨가 당최 예상이 불가능해. 당최 같은 부사. 그러니까 원어민의 말하기는 어떤 랭귀지든 부사가 그 맛을 더하기 때문에 AL, Advanced Level이 되려면 부사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극도로 사람이 많아져요. And the noise level becomes almost like unbearable. 이 단어는 근데 제가 날씨 할 때 한번 알려드렸죠. 맨날 very cold만 이거 쓰지 마시고 the weather in the winter, sometimes the weather in the winter is like unbearable. 못 참겠어요. 너무 freezing해요. 그래서 IM2 받는 비법은 단순해요. 여름 날씨엔 very very hot, 가을 날씨에는 a little bit cold, 겨울 날씨에는 very very cold 이것만 계속 쓰면 아는 단어가 hot, cold밖에 없게 되니까 extremely cold도 있고요. extremely freezing도 있어요. 그래서 in fact, some of my neighbors occasionally call the police because it gets too loud at night. 가끔 이웃 주민들이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 있고 그리고 막 행동거지가 이상하고 그리고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요. cause trouble은 쓸 일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there are quite a few drunk people and they sometimes behave inappropriately or even cause trouble. To be honest, you know, 하면서 이런 데서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있잖아요. 저는 이거 뭔가 실용적인 솔루션이 없을 것 같아요. 이사 가야죠, 뭐. So to be honest, I don't think there's a practical solution to this issue unless I move out.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에바가 가끔 우리한테 나라도 해결 못한, 나라, country, 정부. 우리 나라도 해결 못한 해결책을 물어봐요. 예를 들면, tell me about the issues in the housing market. 이게 주택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말해봐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how do people deal with the problems? 그 문제를 어떻게 deal with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주택시장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뭐 세금도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책을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답이에요. 답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에바가 해결책을 물어본다고 꼬박꼬박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I don't think it can be dealt with easily. 쉽게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것도 답이에요. 에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입니다. As for the washing machine problem I mentioned before, there's really nothing more to add. 그 제가 세탁기 문제 얘기한 거 있죠, 에바? 여기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괜찮으면 저 또 다른 얘기 해도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에바가 물어본 질문은 당신을 테스트해보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더 말해봐. 네가 말 잘하면 내가 점수를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더 말해봐. 이런 자극이지 어디 한번 해봐. 잘하나 못하나 본다. 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다면 나 최근에 뭐 있었던 또 다른 문제가 막 떠올랐어. 이런 표현이 Hey, if it's okay, I'd like to bring up another issue. There has been bothering me lately. 이런 문장이 First of all, 이런 문제가 있었고 Second, 저런 문제가 있었고 Lastly,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암기형 패턴보다 그러니까 오픽에선 First of all은 써도 Second, Third는 쓰지 않습니다. 약간 연설조로 들리거든요. 1, 2, 3 이런 거보다 혹시 괜찮으면 또 다른 이슈를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한테 bother라는 단어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좀 짜증나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진짜 미치겠는 건 뭔지 알아 할 때 frustrate이 뭔지 아시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What frustrates me the most is that my current place doesn't get much sunlight. 야, 문제 하나 더 있다. 내가 사는 데가 있잖아. 햇빛이 안 들어. Because the windows are quite small. 창문이 조그맣거든. 그래서 that's why the apartment feels rather like dark, 어둡고 말이야. And a bit like 빈칸에 뭐 넣을 거냐면 우울해. 사람이 기분이 너무 다운돼가 영어로 뭐죠? 생각이 안 나죠?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feels rather dark and I'm sorry, it's on the tip of my tongue. And it really affects my mood.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 단어를 쥐어짜지 마시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짝꿍 이름을 5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5분이고 10분이고 생각한다고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depressing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끊고 가는 거죠. 약간 좀 어둡고 좀 몰라. 미안 까먹었어. 단어를 생각이 안 나. It's on the tip of my tongue. And it really affects my mood. 기분이 별로라고 그거 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 어학적 지식은 receptive knowledge랑 productive knowledge가 보통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receptive knowledge는 뭐냐면 보면 안다, 들으면 안다, listening reading이에요. 근데 productive knowledge는 말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 정도 비중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아는 단어는 이만큼인데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특강이나 오픽 강의가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다양한 표현을 알려드리죠. 제가 뭐 짜증나게 하다 bother, 사람이 해결책이 없어서 갑갑할 때 frustrated, 동사로 frustrate 이런 단어도 가르쳐드리고 부사 써야 된다 하면서 뭐 아까 엄밀히 따지면 technically, 뭐 극도로가 extremely 이런 단어를 계속 가르쳐드렸죠. 배운 게 많아졌는데 소화가 안 되면 말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강의 보고도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 학원 다니고도 오픽 성적 안 나오는 케이스는 연습 부족이에요. 그리고 배운 거를 다 소화해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강의에서도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한 15개에서 20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서 저희 학생들한테 자, 법칙이에요. 나랑 약속한 거야. 성격을 나타내고 사람을 표현하는 형용사 내가 15개에서 20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표현할 형용사 1개, 가족이나 친구를 표현할 형용사 딱 1개 해서 딱 2개만 외우세요. 13개, 15개 외우시면 반칙. 왜냐면 많이 외울수록 말은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화하세요. 항상 내 거 만드시고. 맨날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nyway, unfortunately 이 단어도 문제 있어요. 저 단어를 IM1이나 IL 레벨은 unfortunately 그러니까 요즘 발음 때문에 성적 안 나오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Unfortunately, this is also something I can't really fix. 이거 못 고쳐. 그래서 다음번에 이사 가면 해봐야 I definitely want to find a place to get plenty of like natural sunlight, So honestly, I can't wait to move out of this place. 여기서 이사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문제 콤보를 맞닥뜨렸을 때 앞에서 했던 말 반복하지 않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강의를 좀 해본 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딱 요만큼만 아셔도 웬만큼 답변하실 겁니다. 어떤 기계가 stop working, 과거시를 표현하면 stopped working 했죠. It was broken, 고장나 있을 수도 있고 it breaks down, 고장이 잘 나요. 고장이 나요. It broke down, 고장 났어요. 이해 중요하죠. deal with, dealt with 같은 거. 그 다음에 힘든 시간 보냈어요. have a hard time. 그 다음에 심각했어요. 아까 제가 말로 표현한 단어 serious. 그 다음에 진짜로 seriously.
cause trouble 같은 거, 그 다음에 frustrated 같은 형용사 단어들. 요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한 4-5문장 정도 유창하게 말하면서 과거시 쓰면서 이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이 길이가 길다고 점수 안 나와요. 유창하고 전달력 있고 점수 잘 나올 만한 답변을 하십시오. 길고 매력 없으며 더듬거리는 답변 하지 마시고 좋은 답변 하고 오세요. 점수에 플러스가 될 만한 답변. 자, 여러분 목표 레벨 꼭 달성하시면 좋겠고요. 저와는 다음 달 특강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